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메타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이문경 마케터. 저는 박재훈 마케터입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한 이유는 뭐 페이스북 광고 계정에 대한 비활성화에 대해서 좀 왜 비활성화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일단은 라이브를 켰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 네.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죠. 비활성화 지겨운데 안 당할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 소재가 가장 큰 문제라서 네. 소재를 좀 광고 형식에 맞게 메타에서 원하는 지원 형식에 맞게 좀 수정을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좀 비활성화가 좀 덜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이나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비활성화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로는 일단 말씀 주신 소재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뭐 그 메타 광고 그 정책에 맞지 않는 소재를 좀 활용을 했을 때 여기서 그 메타에서 경고를 주고 이 경고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비활성화 계정이 막힐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누적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벌점 누적이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소재를 하나가 이제 뭐 광고 승인이 거부가 됐을 때 뭐 한 번, 두 번, 뭐 몇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소재가 반려가 되는데 뭐 검토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계정이 거의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 좀 유의하시면서 광고 집행을 해주시고 소재도 그렇게 맞게 좀 변경하셔가지고 시스템 해피의 오류가 없게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막히면 네. 풀기가 쉽지 않죠? 저 거의 못 네. 푼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재 뭐 시스템 해피로 인한 광고 계정 비활성화는 그냥 아예 계정이 그냥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다혜님이 비활성화 말고 다른 광고 질문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요거 말고도 뭐 페이스북 메타의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또 이제 경쟁사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적절한 광고다 아니면은 너무 과장 광고가 심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고가 좀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누적이 또 된다고 하면은 뭐 이게 광고 소재가 반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또 이게 계정에 대한 영향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원초적인 원인은 그냥 소재죠. 맞아요. 네, 맞아요. 소재기 때문에 소재만 좀 이제 신경 쓰셔서 이게 뭐 비활성화가 안 당하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그 기존에 좀 로그인 하지 않는 뭐 기기나 컴퓨터나 좀 다른 IP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게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메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해킹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는 그 2단계 인증 설정을 해주셔야 그래서 그쪽에서 인증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로그인 하는 게 내가 맞다라고 인증을 해주셔야 여기서 이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정다혜님이 타겟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메타 픽셀을 사용해서 최근에 방문했던 고객님들이 아닌 신규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팅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팅 팁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신규 고객들 대상으로 한다.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존의 픽셀이 어느 정도 뭐 오래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저희가 픽셀을 쓰는 이유는 뭐 전환 캠페인을 활용하거나 뭐 리타겟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사 타겟팅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픽셀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직접적인 전환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제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매를 했던 사람이라던가 뭐 네. 최근 구매일 뭐 30일 정도 구매가 일어난 사람들을 뭐 타겟팅해서 제외를 하고 뭐 이제 세팅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 기준으로도 이제 뭐 최대 이제 180일까지도 뭐 제외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활용해서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 타겟도 같이 좀 써주시면 아무래도 좀 신규 고객들 위주로 좀 유입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진이 님이 다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고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CPI 목적의 광고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들 때 어드밴티지 캠페인과 수동 캠페인의 선택 항목이 있던데 혹시 어드밴티지로 하면 더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드밴티지도 많이 쓰시고 수동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어느 그 지면이나 어느 매체에 조금 노출시키고 싶을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 두시다고 하시면은 수동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메타는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요게 그 어느 쪽에서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저희가 효율에 대해서는 좀 보장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계정의 이제 뭐 계정 상태나 아니면은 뭐 제품이나 그다음에 뭐 상세 페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접적인 뭐 전환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따져야 되고, 지금 뭐 어드밴티지나 그냥 일반 수동 캠페인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우리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뭐 픽셀을 활용해서 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여태까지 데이터 부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광고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내부적인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드밴티지 말고는 수동으로 좀 돌리시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좀 축적되면 어드밴티지를 좀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자동으로 이제 더 최적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쵸. 세팅하는 것도 되게 쉽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으로 광고를 메타에서 내보내는 형식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뭐 저희가 딱히 어떤 게 더 효율이 좋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기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오늘 원래 주제에 네. 조금 질문을 답변을 하다가 갔는데, 비활성화되는 이유 이렇게 세 개를 조금 말씀을 일단 드렸잖아요. 네. 소재 제한이랑 뭐 타 그 사의 신고, 네. 뭐 이런 뭐 과장 광고 네.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IP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뭐 랜딩 페이지나 소재와 관련이 없는 그쵸, 맞죠. 그쵸. 네. 네.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소재와 관련이 없는 랜딩 페이지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광고가 반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만약에 뭐 그 상세 페이지에 좀 부적절한 네. 광고를 하는 형태의 이제 뭐 과장이 돼서 노출이 상세 페이지 안에도 노출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경우에도 네. 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상세 페이지 뭐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문구들이나 뭐 이런 영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정책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상세 페이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바로 이렇게 그 비활성화를 시키진 않잖아요. 네. 한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공지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좀 경고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소재는 계속 교체를 해주시면서 적합한 광고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물음표 살인마님, 네.
샴푸 업체라고 하는데요. 현재 뭐 소재는 계속 변경 중에 있고 3주 정도 메타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동 전환과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하루에 10만 원 정도 사용 중이신데 전환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시네요. CPC도 2-3천 원대로 너무 높게 나오는데 혹시 CPC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우선 뭐 전환이 안 잡힌다.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몰라. 3주 정도. 3주 정도. 예. 그러면은 픽셀이 제대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전환이 한 건도 안 났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픽셀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벤트 픽셀이 좀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부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CPC 낮추는 거는 일단 뭐 전체 평균적으로 CPC 평균 단가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건가요? CPC도 아니면은 뭐 트래픽 캠페인은 좀 낮은데 전환 캠페인에서 CPC가 높다라고 하시는 건지. 이게 어쨌든 최적화가 되면 될수록 캠페인 자체에 최적화가 되면 될수록 저희가 머신러닝 기간이 끝나는 거를 왜 원해하냐라는 게 이제 어쨌든 머신러닝이 뭐 끝나고 나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더 적합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네, 그쵸. 거잖아요. 근데 머신러닝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제 뭐 확실한 이제 고객들한테 좀 찾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뭐 CPC나 CPM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최적화가 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최적화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전환도 트래픽도 CPC는 2-3천 원대라고 말씀해 주셨고 픽셀 설치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전환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게 업종마다도 CPC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검색 광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메타 광고나 뭐 여러 가지 뭐 구글 광고도 그렇고 업종마다 뭐 업체마다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CPC는 저도 샴푸 쪽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환도 트래픽도 2-3천 원이고 픽셀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전환 단 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환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환이 한 건이 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그 전에 광고를 돌리기 전에 전환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3주 정도 됐는데 광고를 그 이후에는 전환이 하나도 안 난다. 일단 이거는 좀 약간 질문이 좀 모호한 게 픽셀 설치도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환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게 픽셀 설치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셀은 됐겠지만 이게 구매 전환 값에서 저희가 구매를 뭐 한 건 구매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로아스나 뭐 매출액이 찍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벤트가 뭐 구매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제대로 된 건지 그게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픽셀은 그냥 설치만 하면 되긴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구매가 일어났을 때 찍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타겟팅을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소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후킹적인 요소가 일단 없다고 한다던가 이러면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CPC 상세 페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재 얘기해 주셔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소재도 이제 좀 시대별로 좀 잘 나가는 소재가 있고 그쵸,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맞아요. 이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소재가 요즘에 좀 잘 터진다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마 좀 그런 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재들이나 좀 전환이 잘 나오는 소재들 같은 경우 저희가 같이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소재 제작에 있어서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카피라이팅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일단 짧은 문구로 그 하나의 이미지로 인해서 딱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음.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대표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꼽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소재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도 이제 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긴 한데 네. 대체로 좀 영상 소재들이 좀 저는 반려가 좀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상 안에는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좀 비포 앤 애프터나 네. 뭐 여러 가지 좀 비활성화가 되는 아니면은 뭐 검토가 안 되는 소재의 그 소구가 있을 건데 네. 그 부분들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 소재 정책 미준수로 광고 승인 거부가 되었을 때는 삭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근데 소재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네, 만약에 그쵸. 소재가 만약에 진짜 뭐 광고 정책을 위반한 소재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검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토 요청을 하고 나서도 또 승인이 계속 거부가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삭제를 하는 게 네, 맞아요. 이게 그 미준수로 이렇게 거부되었을 때 요거 자체가 일단 그 뭐 누적이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막 그 캠페인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한번 요청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뭔가 반려가 난다면 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를 뭐 조금만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그래도 정확한 답을 주진 않지만 네.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위반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뭐 넌지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부분만 좀 수정해서 네, 맞습니다. 소재를 또 사용을 하면은 아마 승인이 되실 겁니다. 네, 잘 모르시면은 이쪽 연락처로 말씀해 주세요. 비활성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네, 솔직히,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네. 네.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정책 사항 그냥 페이스북 그냥 뭐 거기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것만 위반하지 않고 광고를 해주시면 좀 계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실 거고 네, 맞아요. 만약에라도 이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이게 정책 위반으로 비활성화가 되면은 못 풀잖아요. 네, 못 풀죠. 거의 뭐 진짜 못 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대행사를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광고 계정을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아예 방법이 없진 않죠. 네, 대행사 통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은 좀 관리하시는 것도 사실 편하실 거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사에서는 어쨌든 광고 계정들을 좀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라도 비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또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어서 맞아요. 광고가 이제 어쨌든 뭐 끊이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쵸. 이제 직접 운영하시다가 네. 그 비즈니스 계정이 이제 비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대행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그러니까 대행사 비즈니스 계정이 좀 더 탄탄하죠. 아무래도 그쵸. 계정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비즈니스 계정도 하나하나씩 쌓이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씩 쌓이기 때문에 그 정책 위반도 저희가 이제 막 많이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누적 데미지가 좀 있긴 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웬만하면 좀 좋은 소재들 위주로 좀 저희가 아예 애초부터 조금 세팅을 제대로 합니다. 소재 제한이 걸리면 이게 또 계속 누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그리고 좀 안 올라오네요 이제. 네. 그래서 또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 나눌 게 있을까요? 메타 관련해서. 네. 감사합니다. 물음표 살인마님. 연락 주세요. 아이디가 물음표 살인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뭐 요즘 뭐 세팅 하시는 거나 요런 거 좀 뭔가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메타는 뭐 꿀팁이나 뭐 요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꿀팁은 저만의 비밀인데 아, 그래요? 연락을 주시면
광고 성과의 개선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저희가 세팅을 하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꿀팁이랄 것도 없는 게 뭐 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그쵸, 맞아요. 네. 계정에 맞는 뭐 상품에 맞는 네. 뭐 여러 가지 세팅법으로 그냥 테스트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꿀팁 있으신가요? 꿀팁이요? 네. 꿀팁 이것도 사실 비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 브랜드나 그 상품에 맞게 조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단순 이게 이미지 그 배너 광고가 SNS 광고가 아니라 그 브랜드에 좀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조금 전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네. 뭐 세팅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그쵸. 소재에 네. 대한 뭐 소구점이나 네, 뭐 그런 여러 것도, 가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소재 제작도 뭐 저희가 영상 광고나 뭐 배너 광고라든지 뭐 여태까지 다 저희가 뭐 소재 제작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내부에 뭐 디자이너가 없으셔도 진행이 저희 통해서 광고 세팅이나 소재 제작이나 다 가능을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재 제한이 제일 많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아예 모르시면은 사실 뭐 진짜 잠깐 시작해보고 또 바로 이 제한이 걸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사실 피하기 위해서는 네, 맡겨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네. 저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다 보면은 좀 네. 광고가 나오는데 좀 네. 자극적인 광고들이 좀 있잖아요. 가끔 보여요. 네, 맞아요. 너무 그거를 과장, 네. 좀 신고를 할까 말까. 네, 너무 과장이 심하다면, 네. 네, 근데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바로 먹힙니다. 어쨌든 네,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활성화가 되는 이유는 크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좀 라이브 진행한 거 좀 짧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재 제한, 그리고 이것도 소재 제한, 두 번째는 소재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그 과장 광고나 뭔가 허위 광고나 좀 자극적이다, 소재가 너무 이런 거에 있어서 타사에 좀 신고가 있을 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IP로 좀 로그인을 했을 때, 다른 기기나 뭐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요게 2단계 인증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게 메타에서 좀 해킹이다라고 좀 그러니까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잠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뭐 네 번째로는 뭐 랜딩 페이지, 소재와 관련 없는 랜딩 페이지다 하면은 요것도 계속 반려가 나고 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계정에 막힐 수 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소재만 좀 조심해서 그러니까 피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계정이 멈추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없는데.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일단 주제 자체가 솔직히 뭐 그냥 이걸 조심해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더 매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요거 비활성화 뭐 계정이 막혔어요 요런 거 말고도 뭐 페이스북의 광고 운영이나 뭐 다른 매체도 괜찮잖아요. 네, 그쵸. 다른 매체나 광고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브랜드를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는 중이고 쇼핑몰 운영 중인데 뭔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방향성 좀 자체를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부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KPI에 맞춰서 저희는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치고요.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 더 좋은 컨텐츠로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